그런데 이게 진짜 부드럽네요. 워치4랑 틀린데요, 진짜. 천천히 돌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랩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5 프로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워치5 프로는 전작인 워치4 클래식 후속 모델인데요. 워치4 클래식 특유의 물리적인 베젤이 워치5 프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치5 프로가 워치4 클래식의 후속 모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면이 있죠.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이 검정색이어서 뭔가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자, 워치5보다 두꺼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박스도 워치5의 박스보다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죠. 자, 색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다. 블랙 티타늄과 그레이 티타늄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사이즈는 45mm 단일 모델입니다. 전작인 워치4 클래식은 42mm와 46mm 두 가지 모델이었죠. 개인적으로 통합은 잘 한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하단에 라벨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모두 자르고 나서 박스를 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갤럭시 워치 프로가 있고 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역시 두께는 확실히 두껍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디버클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뚜껑에 보면 무선 충전기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무선 충전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구성품은 뭐 전작과 동일하죠.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1.4인치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크기는 전작인 워치4 클래식 46mm와 동일합니다. 두께는 0.5mm 얇아진 10.5mm고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베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무게도 뭐 전작 대비 5.5g 줄어든 46.5g입니다. 역시 디스플레이도 사파이어 글라스로 변경되었고요. 시계 테두리가 이 디스플레이보다 높아서 부딪혔을 때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터치 베젤링을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파이어 글라스는 긁힘에는 고릴라 글라스보다 강하지만 충격에는 약하니까요. 프레임 소재는 티타늄 소재로 바뀌었고요. 전작은 스테인리스였죠. 자, 그리고 우측에는 이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사이에 마이크가 있고요. 자, 윗면에 지금 이 시계줄 때문에 좀 가렸는데 여기에 기압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이 가운데 광학 심박 센서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기 생체 센서가 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스피커도 있고요. 자, 이쪽에 스피커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적외선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식약처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은 ECG 센서, PPG 센서, 그리고 BIA 센서 이 세 가지 센서를 합쳐서 액티브 바이오 센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돌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측정의 이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바꿨다고 하는데요. 착용을 했을 때는 큰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디버클이 있는데요. 무광이고 이 부분도 티타늄이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계 줄을 보시면 여기 홈이 파져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서 홈을 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워치5 프로가 이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빳빳함을 좀 덜하게 하려고 홈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워치4 클래식 46mm와 비교했을 때 전작보다 5.5g 무거워진 46.5g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워치4 클래식에 이 물리 베젤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워치5 프로는 배터리 용량이 1.6배 늘었지만 오히려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프레임을 티타늄으로 바꾸어서 그런지 아무튼 가벼워지면 좋으니까요. 자, 이제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연결을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자, OS 버전을 보면 웨어 OS 3.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 UI 워치 4.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P는 엑시노스 W920이 탑재되었습니다. 전작인 워치 4 클래식에 적용되었던 AP이고요. 워치 5 프로는 AP는 그대로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델처럼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램은 1.5GB이고 LPDDR4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16GB입니다. 이것은 역시 전작인 워치 4 클래식과 똑같죠. 자, 그리고 이번에 워치 5 프로에 새롭게 디버클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길이가 조절되는 방식인데요. 길이 조절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끼우고요. 끼우고 나서 적당한 길이에서 자, 이걸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자, 한번 이렇게 손목에 맞춰 놓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턱. 네. 괜찮네요. 조금 더 늘리려면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거를 제껴가지고 조금 더 당기면 되고요. 저 그냥 이렇게 착용하고 디버클은 그냥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는 방식이어서 정말 편합니다. 자석도 착 달라붙고 강하게 붙기 때문에 어디에 걸리더라도 벗겨지거나 하는 문제점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착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겁고 불편할 것 같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다만 이 가볍다고 해도 이 워치4 대비 상당히 무거워서 이렇게 흔들면 확실히 이 시계 알 부분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조금 불편할 듯 합니다. 그렇다고 흔들리는 것을 잡으려고 너무 꽉 조이면 이 손목 자체가 답답하겠죠. 색상이 이 블랙 티타늄이어서 스크래치 같은 것이나 찍힘 같은 것도 잘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써봐야 알겠죠. 그리고 워치5 프로에도 터치 베젤이 적용되었는데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역시 이 워치4의 터치 베젤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온폭 들어가게 한 것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터치 베젤링을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곡률 따라 가볍게 돌리면 되거든요. 계속 해보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워치4처럼 끊김 현상도 없고요. 일단 조금 더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최적화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워치4도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부드럽네요. 워치4랑 틀린데요, 진짜? 천천히 돌려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 터치 베젤링 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편한데요. 확실히 워치4보다는 이 터치 베젤이 발전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볍게 돌려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적외선 온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여기 후면에 보면 버튼 쪽에 적외선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적외선 온도 센서가 체온을 측정하는 센서인지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인지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언팩에서 소개할 때는 분명 주변 온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삼성 디프에서 직원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체온을 측정한다고 했거든요. 적외선 온도 센서라서 피부에 닿지 않아도 온도를 측정은 할 수 있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센서를 추가한 이유는 심박수나 심전도 같은 건강 데이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심전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외선 온도 센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 식약처 인증이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랩터의 추측으로는 원 UI 5.0 업데이트 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워치페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워치5 프로의 전용 워치페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워치5 전용 워치페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제가 구매한 워치5 프로는 블랙 티타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 색깔이 빨간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워치페이스를 선택을 했다면 꾸미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덱스, 시계 바늘,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GPX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경로가 들어가 있는 지도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로를 GPX 파일로 보내기를 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맵이나 가민, 브라이튼 등에서도 GPX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X 파일을 보내기를 하는 것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하는 것이지 워치5 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치4나 워치5를 사용하셔도 모두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운동 경로를 GPX 파일로 보내기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랑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턴바이턴 길찾기는 워치4나 워치5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진동 및 음성 안내를 해서 길찾기를 할 때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백 기능은 내가 운동한 경로를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역방향 경로를 켜기만 하면 트랙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등산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산에서 사용하면 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겠죠.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590mAh로 전작인 워치4 클래식 46mm보다 229mAh 정도 늘어났습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최대 80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이틀은 충분히 사용할 듯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것이 바로 충전 속도인데요. 기존 5W 충전 속도에서 1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방전된 상태에서 30분 정도 하면 45%까지 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5W 충전기보다는 빠르죠. 워치5 프로의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5W로 충전하면 3시간은 넘게 걸릴 겁니다. 10W 고속 충전기를 적용한 것도 워치5 프로 때문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치4 클래식은 워치4 일반 모델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아이덴티티인 물리배제를 삭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요. 그래서 워치5 프로라는 새로운 모델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5 프로는 사용하는 분들이 한정될 듯 합니다. 주로 아웃도어용으로 많이 사용하실 듯 하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듯 하고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투박하고 두껍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많이 사용 안 하실 듯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워치5 40mm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요. 하지만 제가 개봉기를 하면서 사용해본 소감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활동적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5 프로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